진짜 중요한 순간은 조직으로 돌아갔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단순히 책상 위에 놓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조직으로 복귀한 후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동료들에게는 그대로 메시지가 됩니다. 저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서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신뢰를 주는 것도, 겉으로만 교육을 받고 아무 변화가 없구나라는 실망을 주는 것도 결국은 복귀 후의 태도에서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는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배운 원칙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의 끝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개념과 사례를 배우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장에서 배우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조직으로 복귀한 뒤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성희롱은 나쁘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실제 대화 속에서 불필요한 농담을 멈추고 상대방의 표정을 관찰하며 불편하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즉시 멈출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즉, 단순한 지식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행동 습관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순간이지만 습관은 반복을 통해 자리 잡습니다. 내가 매일 쓰는 말과 행동, 대화의 태도, 동료를 대하는 자세 속에서 오늘 배운 원칙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변할 수 있고 조직도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진짜 성과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보여줄 태도와 행동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가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재발 방지의 시작이자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직으로 복귀했을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한번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교육을 다 이수했으니 의무를 다했다. 이제 더 이상 문제 없다라고 스스로 안도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단순히 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고 필기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겸손한 태도란 내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습관이나 무심코 해왔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겸손은 단순히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내 언어 습관을 바꾸고 대화하는 방식을 조심하며 불필요한 행동을 줄여가는 노력 속에서 겸손함은 드러납니다. 또한 겸손함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우월하거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한 방패로 교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배우며 실천하겠다라는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겸손한 태도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마음입니다. 교육은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이정표입니다. 조직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교육을 한번 받았다는 사실보다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귀 후 가져야 할 첫 번째 기본 자세이며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조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기본 자세는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책임 있는 태도란 과거의 행동을 끝까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데서 벗어나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다들 농담처럼 받아들였을 거다.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방어하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조직에서도 동료들에게도 어떤 신뢰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직도 본질을 모르는구나라는 인식만 남깁니다. 책임 있는 태도는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변명 대신 앞으로는 그런 농담을 하지 않겠다. 상대방의 감정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는 다짐을 말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책임 있는 태도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책임은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줄이고 불편해하는 신호를 받으면 즉시 멈추고 사과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가 쌓일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은 정말 달라졌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책임은 누군가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나의 변화 또한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과거를 핑계로 삼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합니다. 조직으로 복귀한 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동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복귀 후 가져야 할 자세는 명확합니다. 과거 행동에 매달려 변명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집중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이며 재발을 막고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조직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기본 자세는 자기 관리입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결국 나 스스로의 지속적인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관리는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쓰는 언어, 농담, 대화 방식, 그리고 신체적 언행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 속에 차별과 무시는 물론이고 때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야, 예쁘네, 남자답다 같은 말들은 무심코 던졌을지 모르지만 상대에게는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외모를 평가받는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란 이런 말을 줄이고 대신 오늘 성실하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줘서 든든하다와 같이 존중과 노력을 칭찬하는 언어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분위기를 풀기 위해 했던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뉘앙스를 담은 농담이나 외모와 관련된 농담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관리란 농담을 하기 전에 이 말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대화 방식 역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주장만 강조하지는 않았는지, 불편한 표정을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관리란 바로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언행을 살펴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불편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깨를 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도, 허락 없이 다가가 가까이 서는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관리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인관계 원칙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대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존중이 지켜지는 관계에서는 작은 대화 하나도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존중의 핵심은 상대방을 업무와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 쉽게 언급하곤 합니다. 오늘 옷이 잘 어울리네.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애들은 잘 크냐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상대방의 개인적인 부분을 들춰내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편하게 받아들이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말은 언제든 불편함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면 내가 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외모나 사적인 배경으로 평가받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존중은 그 반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외모나 사생활 대신 업무적인 성과와 태도, 인격적인 면을 중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줘서 회의가 수월했어.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져줘서 고맙다. 차분하게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사람은 기분 좋게 동기부여를 느끼고 신뢰관계도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존중은 단순히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눈을 맞추며 경청하는 것도 존중입니다. 업무 시간에 불필요하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것도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함부로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존중입니다. 결국 존중이란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료, 부하 직원, 상사 누구든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보여줘야 합니다. 조직으로 복귀했을 때 존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태도가 바로 신뢰 회복의 시작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조직에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경계 존중입니다. 경계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몸, 마음, 사생활, 그리고 안정감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친근함이나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이 경계를 쉽게 넘어서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계의 침범은 불편함을 넘어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깨를 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을 잡는 행동은 친근함의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은 불쾌감과 위협감을 주고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특히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람이 내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구나라는 불신이 생기면 관계는 금세 무너집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말에서도 경계 존중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생활을 묻는 것, 개인적인 이야기를 억지로 끌어내는 것, 혹은 성적인 농담이나 뉘앙스를 던지는 것은 모두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열어줄 때까지만 들어가야 합니다.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지 대화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 존중은 결국 상대방의 동의를 기준으로 삼는 습관입니다. 내가 친근하다고 느껴도 상대방이 불편하다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내가 괜찮으면 상대도 괜찮겠지라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올바른 태도는 상대가 괜찮다고 느낄까? 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조직으로 복귀했을 때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는 동료들에게 분명히 보입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고 개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며 말에서도 선을 지키는 모습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존중받는 조직 문화는 바로 이런 작은 경계 지키기에서 시작됩니다. 경계 존중은 상대방을 안전하게 하고 나 자신도 불필요한 오해와 위험에서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원칙입니다. 조직에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존중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끊고 내 생각이나 변명을 앞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성희롱 문제와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는 경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들어주는지 아니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즉시 반박하는지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공감이 가능해지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경청은 자세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말을 마치도록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을 다 듣고 난 뒤에는 내가 이해한 바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불편했다고 느낀 게 맞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경청은 조직 내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동료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으려 한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경청이 없는 대화에서는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고 작은 문제도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복귀 후 여러분이 조직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경청의 태도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대인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성희롱 재발을 막고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직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대인관계 원칙은 공정함입니다. 공정함은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성별, 나이, 지위, 친분에 따라 다르게 대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과 태도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태도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서도 금세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수를 했는데 남자 직원에게는 다음부터 조심해라고 가볍게 넘어가면서 여자 직원에게는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태도입니다. 또 여직원에게만 복사나 자비를 시키고 남 직원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도 불공정입니다. 반대로 남성 직원에게만 야근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여성 직원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대하는 것도 성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적 태도입니다. 이런 사소한 차별적 언행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피해자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공정한 태도는 결국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후배든 상사든 친한 동료든 그렇지 않든 동일한 잣대로 대해야 합니다. 업무를 배분할 때는 능력과 상황에 따라 공평하게 해야 하고 평가를 할 때도 성별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실제 성과와 태도에 근거해야 합니다. 칭찬을 할 때도 외모나 성별이 아니라 노력과 성취, 협력과 성실함을 중심으로 해야 진정한 공정함이 드러납니다. 공정은 신뢰와 직결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편애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할 때 동료들은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공정한 태도는 곧바로 불신으로 이어지고 조직의 협력과 분위기를 무너뜨립니다. 복귀 후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 공정함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하지 않는 것, 특정 성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공정함의 핵심입니다. 공정한 태도는 단순히 성희롱을 예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조직으로 복귀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규칙 준수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인식만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목적은 조직 전체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바탕에는 반드시 규칙이 존재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정과 행동 강령, 그리고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쌓일 때 규칙은 형식으로만 존재하게 되고
실제 예방 효과를 잃어버립니다. 규칙 준수란 단순히 법이나 제도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곧 동료와 조직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규정을 알고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불필요한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되고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결국 규칙 준수는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조직 내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절차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억제 효과가 되어 불필요한 행동을 미리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규칙 준수는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규정을 찾아보고 행동 강령을 다시 읽어보고 내가 속한 조직의 기준을 내 생활 속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 이후 복귀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보다 조직이 세운 규칙을 존중하겠다. 이 다짐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조직 문화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규칙 준수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존중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복귀 후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첫걸음은 바로 이 규칙을 제대로 알고 지키며 필요할 때는 용기 있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조직에서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는 참여입니다. 참여란 단순히 자리에 앉아 교육을 듣는 것을 넘어 조직이 마련한 예방교육, 워크숍, 상담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의무적인 절차나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육이야? 이번에도 그냥 시간만 채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이 있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린 태도로 참여하는 순간 배움은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례와 판단 기준을 배우고 내가 놓치고 있던 습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하면 실제 상황을 연습해보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며 내 시각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내 마음속 부담이나 잘못된 습관을 조기에 발견하고 스스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곧 책임의 표현입니다. 내가 교육과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은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동료들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참여 태도는 곧바로 드러납니다. 예방교육을 받을 때 메모하며 진지하게 듣는 모습, 워크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 상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숨지 않고 활용하는 모습, 이런 작은 차이가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참여란 나 혼자만의 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존중과 안전을 기반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동료들에게 저 사람은 진심으로 변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복귀 후 조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 중 하나는 바로 참여입니다. 조직에서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태도는 협력입니다. 협력이란 단순히 함께 일을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 동료와 후배와 더불어 존중의 문화를 함께 세우려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혼자만의 변화로는 조직 전체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존중을 실천할 때 그 힘은 훨씬 커집니다. 협력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동료가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후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비웃지 않고 도와주는 것, 회식 자리에서 불필요한 농담이 오갈 때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모두 협력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태도는 변화를 가로막지만 나부터 달라지고 옆 사람과 함께 달라지겠다라는 태도는 조직을 움직입니다. 또한 협력은 책임을 나누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존중의 문화는 특정 개인이나 담당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은 동료와 후배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옆 사람과 서로 점검하며 함께 성찰하고 격려할 때 비로소 존중의 문화는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배들에게는 선배의 태도가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선배가 외모나 사생활을 언급하지 않고 성별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협력이란 이렇게 존중을 함께 실천하며 전파하는 과정입니다. 조직으로 복귀했을 때 혼자만의 다짐에 머무르지 말고 동료와 후배를 존중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 그 시선에서 협력이 시작됩니다. 존중은 개인의 변화에서 출발하지만 협력할 때 비로소 조직 전체의 문화가 됩니다. 나 혼자의 실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성희롱 재발은 줄어들고 안전한 분위기는 강화됩니다. 조직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마지막 태도는 모범입니다. 모범이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주의 깊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제 나는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쌓입니다. 동료들은 가해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로 변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지켜보게 됩니다. 이때 모범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저 사람은 진심으로 달라지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점차 신뢰가 회복됩니다. 모범은 말과 행동의 작은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대화할 때 불필요한 농담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사소한 신체 접촉도 조심하는 태도가 바로 모범입니다. 회식 자리나 비공식 모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순간 신뢰는 금세 무너집니다. 반대로 일관되게 존중을 실천하는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또한 모범은 후배와 동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선배나 동료가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전과 다르다라는 평가가 누적되면 조직 전체가 조금씩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모범이 조직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복귀 후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단순한 재발 방지가 아니라 앞장서는 모범입니다. 나는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존중의 문화를 먼저 실천하겠다라는 자세로 행동해야 합니다. 모범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쌓일 때 동료와 조직은 여러분을 다시 신뢰할 수 있고 존중의 문화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각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듣고 아는 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무엇을 바꾸고 어떤 행동을 실천할지를 명확하게 다짐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복귀 후 실천할 구체적 행동 3가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짐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구체적일수록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약속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업무 대화에서 외모나 사생활을 언급하지 않겠다. 불편 신호를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겠다. 성별과 관계없이 동료를 공평하게 존중하겠다. 이처럼 분명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두면 실제로 현장에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것 하나는 내가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다짐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적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짐하고 함께 실천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적은 이 3가지 다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직으로 복귀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동료들과 함께 할지를 보여주는 행동 지침입니다.
지금의 이 결심이 일상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자주 떠올리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복귀 후의 태도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 교육 전체를 요약합니다. 여기서 나눈 시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교육장에서 배우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동료를 대할 때, 후배를 대할 때, 사소한 농담을 하고 싶은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 순간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변화를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과거를 변명하는 대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동료의 감정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발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조직은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지켜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의 변화가 곧 정말 달라졌다라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원칙을 일상 속 습관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 경계, 경청, 공정함을 매일의 대화와 행동 속에서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교육의 의미가 완성되고 여러분의 변화는 현실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귀 후의 태도가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다짐을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겨 스스로도 당당해지고 조직도 안전해지는 변화를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직은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본다. 교육에서 배운 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조직은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본다. 이 문장이 오늘 교육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좋은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위협을 느꼈다면 그것은 문제 행동입니다. 따라서 변명을 반복하기보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책임입니다. 교육에서 배운 원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존중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삼가고 동료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달라진 말과 태도를 통해 여러분을 다시 평가할 것입니다. 재발을 막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내용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매일의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달라질 때 비로소 신뢰가 회복되고 존중의 문화가 조직에 뿌리내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가 아니라 행동이 기준이며 교육에서 얻은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실천이야말로 재발 방지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